강 씨를 극성 엄마라고 단언하는 스님. 그의 말에 의하면 그녀는 아들의 결혼에 집착하며 마치 쇼핑을 하듯 늘 며느리를 찾았다는 겁니다. 예? 가해자가 검거된 이후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녀의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내가 잡히고 나서부터 그 어머니가 매일매일 문자를 길게 보내시고 전화 오시고 뭐 짝사랑도 도가 지나치면 범죄가 되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고 내가 계속 아들한테 압박을 준 거지 우리 아들은 착하고 무서운 애가 아니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선처를 바라봅니다 하면서 계속 웃음 표시를 보내시고 이게 무슨 상황이죠? 웃음 표시를 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실제로 강 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도저히 스토킹당한 피해자에게 한 연락이라고는 볼 수 없는 표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건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와, 정말 피해자를 2번 죽이는 내용이네요. 정말 미안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보면 약간 네가 감히 우리 아들한테 지금 이런 짓을 해? 이런 뉘앙스였어요. 제가 볼 때는. 게다가 밤낮 할 거 없이 피해자가 연락을 받을 때까지 전화를 했다는 강 씨. 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던 걸까? 전문가는 엄마와 아들의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모자 관계가 지나치게 밀착되어져 있고 공생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생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어머님과 아들이 이렇게 밀착되어져 있어서 경계가 모호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들의 어떤 행동과 그 어머니의 행동이 상당히 좀 겹쳐 보이는 모습들이 있죠. 예를 들면 공감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이모티콘과 단어를 선택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 문자 성향 비슷한 것 같은데요. 충격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건네다는 선물까지. 둘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똑 닮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엄마와 아들의 행동이 닮았네요. 닮았어요. 아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보통 이런 사건들을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면은요. 대개는 애착 결핍이 가정이 많습니다. 아들이 만약에 이제 훌륭한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우리 가족이 완성이 되는 것인데 이 가족이 완성을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부족했던 애정이나 애착에 대해서 그 결핍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심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분리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식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논리네요. 그리고 변호사는 스토킹이라는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스토킹을 막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개념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피해자 찾아가서 물건을 두고 오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의 법률적 정의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좋아서 선물을 주는데 나는 부담스러워요 했을 때 이거 적극적으로 내쫓아야 되나까지 인식을 잘 못하는 게 우리 사회의 분위기인 거죠. 그리고 아들 이제 신고된 다음에 수사 중에 합의해달라고 어머니 계속 전화하셨다면 연락하시고 다 스토킹 아니에요? 다시 말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동 자체를 스토킹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